백화점 5분 만에 파혼. 악마의 며느리를 알아본 어머니의 소름 돋는 충격 사투. 나는 그날 도곡동 백화점에 들어선 지 불과 5분 만에 아들 선태의 파혼을 결심했습니다. 사람들은 미쳤다고 욕할지 모르지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 모든 비난을 감수하고도 결단을 내릴 만큼 충격적이었어요. 40이 넘도록 장가도 안가 속 썩이던 선태가 드디어 제 짝을 찾았다고, 그토록 예쁘고 상냥한 미라를 만났다고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엄마였습니다. 세상 가장 귀한 것으로 미라에게 예물을 해주고 싶어 백화점 명품관에 간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말이죠. VVIP 라운지에 앉아 미라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건 억소리가 날 만큼 눈부신 다이아몬드 반지였습니다. 직원이 조심스레 반지를 끼워주자 미라는 반지를 이리저리 돌려보더니 갑자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저기요, 여기 아주 미세하게 흠집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직원이 당황하며 검수 과정을 설명하려 했지만 미라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잘랐습니다. 지금 내 눈이 삐었다는 거예요? 수천만 원짜리 물건을 팔면서 이런 식으로 손님을 기만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방금 전까지 애교 넘치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었고 미라는 반지를 직원 앞에 내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소란을 듣고 나타난 매니저. 제 고등학교 동창 현자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을 헛들이 마셨습니다. 미라는 기세가 꺾일 줄 몰랐습니다. 오히려 현자에게 더 몰아세우기 시작했죠. 당신이 책임자예요? 직원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겁니까? 하자 있는 물건을 팔아놓고 손님을 눈뜬 장님으로 만들어요. 내 월급으로 이거 살 수 있어? 평생 벌어도 못 만져볼 물건 아니냐고.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저건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어요. 현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는 것을 똑똑히 봤습니다. 됐고, 사과하려면 제대로 해 무릎이라도 꿇든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이성의 끈이 끊어졌습니다. 제가 미라의 앞을 가로막고 섰을 때 미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악마의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상황을 수습하려던 친구 현자가 제 곁을 스쳐 지나가는 찰나 저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오늘 밤 꼭 전화해. 내 아들 위험해. 그 한마디가 제 등골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제 눈에는 아들의 행복한 얼굴도 미라의 살가운 미소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현자의 공포에 질린 얼굴과 서늘한 경고만이 저를 지배할 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저는 떨리는 손으로 현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자야, 나 정숙이야. 전화할 줄 알았어. 현자는 깊은 한숨 끝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숙아, 너 그 여자 절대 며느리로 들이면 안 돼. 절대로. 대체 무슨 일이야? 뭘 알고 있길래 그래? 그 여자 처음이 아니야. 전문 사기꾼이라고. 몇 년 전에 우리 동창 중에 경미라고 기억나? 경미 아들이 똑같이 당했어. 장소도 여기 우리 백화점 VIP 라운지였어. 똑같이 다이아 반지 고르고 결혼 날짜 잡자마자 남자의 전 재산은 물론이고 경미 노후 자금까지 빼돌려서 사라졌어. 경미는 그 충격으로 반년 넘게 식물처럼 누워 있었고 아들 녀석은 죄책감에 아직도 폐인처럼 살아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고. 세상에 저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런데 그 악마 같은 게 몇 년 만에 나타나서 이번엔 내 아들을 물고 똑같은 짓을 하려 드는 거야. 내 아들 강기태가 당했던 그 악마가.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미라의 비상식적인 행동, 현자의 겁에 질린 얼굴, 그리고 내 아들이 위험해라는 경고의 의미까지. 이건 단순한 인성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선태는 지금 인생을 파멸로 이끄는 덫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현자야,
알려줘서 정말 고맙다. 평생 잊지 않을게. 통화를 끊고 저는 허물어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감히 내 아들을,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안 될 일입니다. 다음 날 아침 선태는 싱글벙글 웃으며 미라가 보냈다는 웨딩드레스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해맑은 얼굴에 저는 가슴이 칼로 저미는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들의 인생 전체를 지옥에 빠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선태야, 이 결혼 없던 걸로 해라. 네. 뭐라고요, 어머니? 장난하시는 거 아니죠? 장난 아니다. 나는 어제부로 김미라라는 아이 며느리로 인정할 수 없게 됐다. 당장 정리해. 아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어제 백화점에서 뭐 기분 상한 일이라도 있으셨어요? 미라 씨가 그러던데 어머니 기분 맞춰드리려다 자기가 좀 오버했다고.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저 순진한 내 아들이 악마의 눈물 연기에 완전히 속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버? 사람을 벌레 보듯 깔아뭉개고 무릎까지 꿇리려던 게 오버더냐? 그럼 내 친구 경미 아들 인생 망쳐놓은 것도 오해더냐? 선태는 이미 이성을 잃었습니다. 어머니 대체 누구한테 무슨 말을 들으신 거예요? 그 백화점 지배인이라는 분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어머니가 아는 사람이라면서요. 어머니가 지금 그 사람 말만 믿고 저희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거잖아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미라가 나타났습니다. 눈가가 빨개진 채 들어온 미라는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어요. 어머님 마음 상하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오빠랑 어머님 사이가 멀어지는 건 죽어도 못 봐요. 이 결혼 어머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저 깨끗하게 물러나겠습니다. 그 가증스러운 연기를 보고 있자니 속에서 천불이 났습니다. 선태는 미라를 품에 안고 저를 향해 원망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보세요. 어머니, 미라 씨가 이렇게까지 하잖아요. 대체 이 착한 사람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저 여자의 꼭두각시가 되어 저를 적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 말로는 안 된다. 저 뱀 같은 여자의 껍데기를 벗겨 그 추악한 속내를 내 두 눈으로 직접 보게 해주는 수밖에. 선태와 미라는 제게 등을 돌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마음속에는 차가운 얼음보다 더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이제 아들을 위한 어머니가 아니라 아들을 구하기 위한 전사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친구 경미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만난 경미는 밝고 쾌활하던 옛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깊게 팬 주름과 공허한 눈빛을 가진 낯선 여자였습니다. 경미야, 정수가 미안하다. 내가 진작 말해줬어야 했는데. 우리 아들한테 미라 그녀는 구원처럼 다가왔지. 내 아들이 모아놓은 전 재산, 집 담보대출금, 심지어 내가 평생 모아두었던 폐물까지 결혼식 일주일 전 전부 다 가지고 사라졌어. 경미의 피 맺힌 절규를 들으며 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내일 내 아들 선태에게 닥쳐올 끔찍한 미래였습니다. 경미야, 울지마. 이제부터 우는 건 우리가 아니라 그년이 될 거야. 나 좀 도와줘. 뭐라도 있어야 꼬리를 잡지. 경미에게서 미라와 아들의 낡은 사진 한 장을 받아든 저는 이제 혼자만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치밀하고 영리하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알게 된 젊은 총각의 소개로 구실장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평범한 중년 회사원처럼 보였지만 눈빛이 유난히 차분하고 날카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어머님,
이런 사기꾼들은 목표물의 가장 약한 고리, 바로 외로움을 파고듭니다. 아드님 같은 분들이 가장 걸려들기 쉽죠. 저 여자의 정체를 밝힐 완벽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아들이 두 눈으로 보고도 부정할 수 없는 증거 말입니다. 구 실장이 제시한 금액은 제 노후 자금과 맞먹었지만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인생이 100배, 1000배는 더 소중했으니까요. 저는 구 실장의 조언대로 아들에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더라, 내가 졌다며 결혼을 마지못해 허락한 늙은 어머니를 연기했습니다. 독사를 잡으려면 저 역시 뱀의 혀를 가져야만 했습니다. 며칠 뒤 구 실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계획의 첫 단추를 끼울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였습니다. 저희는 이번 작전의 주인공이 될 연기자 오 선생을 만났습니다. 오 선생은 경미의 고모 역할을 맡아 미라의 자존심을 가장 정확하게 건드릴 대사까지 숙지했습니다. 구 실장은 그녀의 브로치에 초소형 카메라를, 핸드백에는 고성능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작전 당일, 저는 구 실장과 함께 검은색 승합차에 올라타 미라가 자주 나타난다는 도곡동의 한 호텔 라운지 근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모니터에는 오 선생의 브로치 카메라가 보내오는 실시간 영상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미라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오 선생이 마치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놀란 표정으로 그녀의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저 실례지만 혹시 김미라 씨 아니세요? 아, 저를 모르시겠구나. 저는 강기태 고모 되는 사람이에요. 강기태라는 이름이 나오자 미라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사람 잘못 보셨어요. 저는 그런 사람 모릅니다. 미라는 뻔뻔하게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오 선생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목소리에 울음을 섞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를 리가 있나? 우리 강기태가 너 같은 꽃뱀 때문에 인생을 통째로 망쳤는데 어떻게 모른 척을 할 수가 있어? 주변에 보는 눈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미라는 가면을 벗어던졌습니다. 그녀는 조롱과 경멸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그 멍청이가 속은 걸 누굴 탓해? 대개 조카가 세상 물정 모르는 쑥맥이었던 거지. 나한테 홀려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갖다 바친 게 내 잘못이야? 그리고 어디 와서 행패야? 진짜 재수없게 시끄럽게 굴지 마시죠, 아줌마. 이번엔 그때랑 비교도 안 되는 훨씬 더 큰 건이니까 괜히 쫓이지 말고 꺼지라고. 저는 승합차 안에서 제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것이 내 아들이 목숨처럼 사랑하는 여자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구 실장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미라가 자신의 죄를 스스로 인정하고 심지어 제 아들을 더 큰 건이라며 조롱하는 모습까지 선명하게 담긴 영상 파일이 작은 USB에 담겼습니다. 며칠 뒤 선태는 헬쑥한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미라의 차에서 우연히 발견한 남성용 명품 시계를 보고 의심의 씨앗이 심어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들이 미라에게서 아주 작은 균열이라도 발견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기회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는 아들이 보는 앞에서 경미에게 전화를 걸어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경미는 그날의 악몽을, 아들이 어떻게 미라에게 속아 모든 것을 잃고 폐인이 되어갔는지를 처절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통화가 끝나자 저는 TV 서랍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선태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영상 속에서 아들이 그토록 사랑하고 믿었던 여자는 세상에서 가장 추악하고 잔인한 얼굴로 아들 자신을 더 큰 건이라며 비웃고 있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선태의 입에서 짐승의 울음 같은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자신의 세상이, 자신의 사랑이, 자신의 모든 것이 뿌리부터 부정당한 원초적인 절규였습니다.
저는 무너져 내린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일어나거라. 아들아, 이제 와서 누구를 탓하고 용서를 구해서 뭘 하겠니? 지금은 슬퍼하거나 자책할 때가 아니다. 선태의 텅 비어있던 눈동자에 차가운 분노의 불꽃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 여자, 제가 직접 끝내게 해주세요. 제 손으로 시작된 악연이니 제 손으로 끊어야겠습니다. 우리는 경미와 경미의 아들, 그리고 구실장까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슬픔은 연대가 되었고 분노는 복수를 위한 계획이 되었습니다. 상견례를 하자고 하겠습니다. 선태가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가장 원하는 것이 바로 결혼을 통한 가족 편입과 제 재산의 합법적인 공동 소유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인 상견례만 남았다고 하면 그 여자는 의심 없이 달려올 겁니다. 마침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저희는 호텔의 가장 안쪽에 있는 한정식 별실로 향했습니다. 방 한쪽 벽에는 하얀 스크린이 조용히 내려와 있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모습의 김미라가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승리를 축하해줄 부모가 아니라 자신이 파멸시켰던 과거의 망령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미라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도망치려 하자 선태가 문을 잠그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미라 씨 할 얘기가 아주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앉으시죠. 선태는 주머니에서 리모컨을 꺼냈습니다. 하얀 스크린에 며칠 전 호텔 라운지에서 오 선생과 마주 앉은 미라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멍청이가 속은 걸 누굴 탓해? 이번엔 그때랑 비교도 안 되는 훨씬 더 큰 건이니까. 자신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지는 순간 미라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조작된 거라고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경미가 자리에서 일어나 미라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악마 같은 것, 너는 우리 아들 인생만 망친 게 아니야. 한 어머니의 자존심, 한 가족의 행복을 전부 다 짓밟았어. 경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별실의 문이 밖에서 열렸습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미리 연락해둔 경찰들이 서 있었습니다. 미라는 선태에게 기어가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지만 선태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들이 미라를 끌고 나가는 마지막 순간 그녀는 저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저런 거지 같은 늙은이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내가 나가서 당신 가만 안 둘 거야. 그 악에 바친 목소리가 복도 저편으로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방 안에는 다시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길고 길었던 악몽이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선태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머리를 아무 말 없이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괜찮다. 아들아, 다 괜찮다. 진실은 아들을 구했지만 동시에 아들을 가장 깊은 지옥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함께 지옥에 빠진 아들을 다시 빛으로 건져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